안녕하세요. 경자인 시간, 책 리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리뷰할 책은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라는 책입니다. 저희 경자인 채널에서 상가 쪽과 관련된 내용 중에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요. 김종률 작가님, 닉네임이 훨씬 더 유명하시죠? 옥탑방 보보스라고 하시죠? 이 부동산 쪽에서는 나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책을 쓰신 거고요. 335페이지의 가격은 19,000원 정도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책에 대한 총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무가 생각하는 총평. 요즘 총평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으면서 짜증이 좀 여러 번 났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오는 이 나와 있는 사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독자를 배려한 구성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형태의 책이라 만약에 다음 판 책을 내신다면 사진 전문가하고 지도 전문가가 참가해서 책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호의 나열이 너무 복잡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숫자로 직접 말해주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지희사 어때요? 저는 일단 자영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거나 내지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가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현실감을 갖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숫자로 직접 나오는 책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저는 약간 지휘사님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이걸 내가 투자를 해보고, 그다음 내가 혹시 뭐 자영업 가게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네. 맞습니다. 사실 세 명이 다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책은 진짜 좋은 책인 것 같고, 이렇게, 직접 입지를, 실명을 찍어서 사례를 내주고, 매출액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신선했고, 다만 사진이 너무 좋지 않다. 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책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점포를 인수할 때는 매출 자료보다 매입 자료가 필요하다. 매입 자료를 속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상가 투자의 사실은 진리처럼 통용되는 문구인데요. 이 상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매입자한테 매출 전표를 이렇게 거짓으로 흔히 말하는 가공의 매출 전표를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한 두세 달 전부터. 예를 들면 매출이 월 100만 원이었는데 150으로 이렇게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입 자료는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제 원재료를 사는 거를 속이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거나 협조를 해줘야 이 매입 자료를 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출보다는 매입 자료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데 근데 매입 자료를 잘 주나요? 그래서 저도 안 준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 상가 투자를 저도 해보지는 않아서 물론 지금 상가를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매입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매입 자료를 보자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내가 마치 낼 것처럼 프랜차이즈 연락을 해서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경험담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사 갔잖아요. 이사 와가지고 베스킨 라빈슨에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오, 역시 메일로 우리 지금 이사 가는데 거기 이렇게 상가들이 쭉 새 아파트인데 여기 좀 내고 싶다. 메일을 보냈는데 베스킨 라빈슨은 좀 각성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와요. 땡땡땡으로 해주세요. 답변이 안 와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요식업의 경우에는 월 매출액의 10% 정도를 적당한 월세로 간주한다. 이 말도 사실은 통용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 스타벅스는 월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맞아. 스타벅스는 전 세계가 자기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건물주가 다 따로 있는데 그 건물주한테 월세를 어떻게 내냐면 매출에 비례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아주 목이 좋은 곳은 12% 정도 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충 웬만한 곳은 한 10% 정도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10%가 그런 숫자와 조그마한 요식업들도 많은데 스타벅스에 그렇게 스타벅스보다 적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근데 스타벅스가 만약에 재료를 좋은 거를 써. 그럼 얘는 매입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매입과 그러니까 수익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출에. 이익하고 상관없이. 네, 매출 찍히는 거에 좋은 데는 한 12% 정도 월세를 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제 그러네. 매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월세도 같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왜냐면 이제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계약했지만 다른 요식업은 보통 그렇게 계약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럼 그쪽은 타격이 좀 크겠다. 그렇죠. 근데 10%만큼 내고 있나?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 그러니까요. 자, 다음 갑니다. 31페이지. 그렇다면 왜 초보들은 심지어 초보 부동산 투자 강사들마저 상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상권이 좋으면 임대가 쉽기 때문이다. 괜찮은 상권은 웬만한 매출이 나온다. 하지만 상가 투자가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사례 중에 편의점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편의점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편의점은 주인이 달라진다고 해서 매출이 더 오르거나 맞아.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품이 다 균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뒤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입지에 따라서 하루에 매출이 1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초보가 만약에 상가 투자나 아니면 이런 상가 쪽으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하이라이트 문구가 있는데요. 46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 로드뷰로 봤던 것은 어떻게 변했을까? 겨우 5년 후인 2013년도 로드뷰를 보자. 간판은 거의 사라졌다. 대량 몽실 사태를 보니 섬뜩하지 않은가? 간팔발에 속아서 누구나 보기 좋아서 투자를 했다가는 화를 입기 십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으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2008년도 로드뷰로 나왔던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4층짜리 상가가 이렇게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가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간판이 아예 없습니다. 즉 여기에 들어왔던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사실은 이 주제를 가장 강하게 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상당히 쇼킹했어요. 더 쇼킹했던 건 저는 되게 의외의 것만 살아남았어요. 뭐가 살아남았죠? 남아있는 간판이? 기원. 무슨 스포츠. 아, 그러네. 되게 여기가 하는 것들은 신기하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사보신다면 46페이지의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처로 오르는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기준으로 10평당 근무원이 거의 1명이다. 이는 점포개발 담당을 할 때 군포, 의왕, 수원 등지의 온갖 동종 건물들을 일일이 내점 조사해서 알아낸 법칙이다. 최근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상가 투자를 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던 건물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입주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가 투자로 월세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트렌드가 이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월세를 받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산에도 향동지구에 엄청나게 큰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고요. 그렇대요? 네. 아하. 나중에 한번 임장 가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네. 근처잖아. 네. 일산에도 있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나중에 책을 하나 해서 읽어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지금 다 막혔잖아요. 더군다나 수도권은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수도권의 건물이나 이런 거 토지를 취득하시면 중과세가 되거든요. 취득세가 더블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만 예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지식산업센터 1층에 커피숍 같은 걸 차리면 장사가 잘 될 거다. 왜냐면 이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평당 1명 정도 근무하는 걸 가정하고 배우 입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면서 계속 그런 걸 느꼈어요. 매출의 10%가 수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매출액이 공개가 되잖아요. 생각보다 매출이 많지가 않는 자영업자도 힘들구나, 이런 느낌이 맞아. 보면서 계속, 그런 데만 골라서 한 거. 저 그래서 보면서 사실 여기 강남은 안 나오잖아요. 많이 안 강남- 나오죠. 많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강남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변두리. 이런 느낌이 나니까 한번 강남을 조금 더 해줬으면 훨씬 와닿고 그 비교도 되고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좀 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변두리와 시대 차이가 크게 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와닿을 때가 많잖아요. 음. 여기 참 여기가? 막 이런 느낌이 좀. 그 다음에 이 책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5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뭐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GS25, CU, 파리바게트, 뭐 투썸 플레이스 같은 이런 창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이 많이 들어야 3억, 적게 드는 경우에는 2,200만 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이 돈이 이 창업 비용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 55세나 60세 가까이 은퇴하셨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퇴직 자금 정도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퇴직 자금의 사회적인 평균이 있잖아요. 뭐 1억 5천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뭐 금융업은 좀 더 많습니다만 대부분 뭐 그 안쪽이거든요. 평생 동안 그 회사에 다니셨다면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사이즈로 이게 전부 다 세팅이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 퇴직금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이 얘기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그럼요, 지금 한창 때인데.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좀 못됐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짜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니 해놓고 뭔가 잘 지원을 해주면 괜찮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100% 보장된 것도